긴 머리 레이어 단발에 대한 개념을 오늘 진행을 했고요. 층을 내는데, 이제 기준선을 잡는 방법이 있었죠? 무슨 기준선이 방법이 있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두 가지 방법. 앞에가 길어지는 단발. 앞에가 짧아지는 단발. 자, 이 머리는 뭐예요? 뒤에서 봤을 때 일자예요. 뒤에서 보는 단발은 이렇게 떨어져요. 뒤에서 보는 단발은 이렇게 떨어지고요. 여기 코너가 이렇게 조금씩 나오겠죠? 응? 자, 앞에서 보는 단발은 얘예요. 앞에서 보는 단발은. 그럼 뒤에서 보는 단발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제 기준선 잡는 거예요. 기준선. 기준선 시작점을 내가 어떤 방향대로 기준선을 잡을지. 기준선. 기준선인데 앞에가 일자냐? 앞이 일자냐? 백이 일자냐? 그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서 커트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커트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일자, 백에서 일자. 앞에서 일자는 요거. 앞, 얘는 백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해서 기준선을 먼저 잡아요. 기준선을 어떻게 잡아요? 크레스트 기준점을 해서 크레스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오버존이 있고 언더존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언더존에 있는 기준선을 먼저 잡아요. 내려서. 언더존에 있는 이등분을 해서 언더존을 먼저 기준선을 잡습니다. 시작선이죠. 얘는 뭐예요? 1차 가이드라인이에요. 1차 가이드라인으로 기준선을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머리 다시 내려서 1차 가이드선과 연결해서 라인을 다시 잡아요. 그러면은 이제 양쪽 대칭 맞추기가 너무 쉽죠? 대칭이 쉽고요. 수평이 쉽고요. 그쵸? 그리고 사이드 연결이 쉽고요. 그쵸?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트 기법 중에서 가장 쉽게 또 할 수 있는 대칭을 맞출 수 있는 커트 기법 중에 하나예요. 하고 나서 우리가 두 가지의 또 파팅이 있었어요. 두 가지는 뭐가 있었어요? 자, 방사형 파팅과 스퀘어 파팅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방사형 파팅으로 진행하는 커트 기법 하나가 또 있었어요. 여기에서는요, 수평을 잡은 상태에서 수평 라인을 잡아서 이렇게 라운드가 살짝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수평을 온베이스로 다 잡았어요. 온베이스. 온베이스 잡았더니 이런 느낌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리버스 사이드 베이스로 잡았어요. 리버스 사이드 베이스로 잡으면 어떻게 나와요? 앞에가 길어지고 뒤에가 짧아지니까 어떤 머리가 나와요? 전대각이 나와요. 전대각. 근데 반대로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잡았어요. 그다음 뭐가 나와요? 후대각이 나오는 거죠. 후대각. 후대각이 나오죠. 여기가 하나가 있었고요. 꼭지점을 여기서 방사의 포인트에서 여기서 한 점이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요 파팅에 비해서요, 층도 이렇게 나는 거죠. 얘 다 뭐예요? 온베이스요. 온베이스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파팅을 하는데. 자, 각도는요, 최대한 낮은 로우 그레이션으로 잡아요. 로우 그레이션으로. 로우 그레이션으로 잡고, 두 번째 잡을 때 더 낮은 로우 그레이션을 잡고요. 세 번째 잡을 때 더 낮은 로우 그레이션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라운드를 연결을 시켜줘요. 근데 이게 사실 측정이 잘 안 되죠. 왜 낮은 로우 그레이션이 잘 안 되냐? 눈높이가 안 맞춰져서 그래요. 눈의 높이가 맞춰져야 되는데 눈의 높이가 맞지 않다 보니까 내가 눈하고 맞춰지면 이 버티컬에서
온베이스가 잘 나오는데 자꾸 손가락은 밑에 있고 내 몸이 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사이드로 잡아줘요. 사이드로 잡거나 아니면 트위스트로 잡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버티컬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손가락은 자꾸 대각으로 가고요. 자꾸 눈은 위에 있고 몸은 손가락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눈을 같이 맞춰주면 이게 정확하게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손가락과 눈이 같은 높이에 있으면 훨씬 더 편해요.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숙달이 되면 이제 올리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밑에 깔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빛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숙달이 됐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하시면 되지만 처음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나와요. 자, 온베이스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버티컬 온베이스가 제일 어렵습니다. 버티컬 온베이스. 빗질하기 제일 힘든 부분이 버티컬 온베이스예요. 그래서 그 버티컬 온베이스를 잘 자르는 사람들이 커트선이 아주 쉽게 자르고요. 아주 빠른 스피드로 커트를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해서 방사형 포인트에서 뭐 엘리베이션을 이용을 해서 라인을 잡았어요.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예요? 여기서 했죠? 낮은 각도로 라운드 만들어 놨어요. 엘리베이션을 이용해서 라운드를 만들어 놨고요. 이 상태에서 이어 투 이어 라인 기준으로 해서 커트를 진행하는데 사이드 자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대각 해서 라인 잡아서 라운드를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있는 이 사이드에 있는 이 부분이 문제이죠? 그쵸? 자, 크레스트 윗부분에서는 원랭스로 해서 단발머리를 해서 머리 진행을 했고 그 크레스트 윗부분에서 층을 레이어를 내는데 방사형 포인트로 진행을 했어요. 방사형 포인트로 진행했고 옆에는 스퀘어로 진행을 했는데 이 옆에 사이드 자를 때 그냥 연결해서 온베이스로 다 연결하다 보면 귀가 옆에는 사이드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이 양쪽에 있는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가벼워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뒷머리는 머리숱이 너무 많고 옆에는 머리숱이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가벼우니까 너무 힘든 거야. 옆에 사이드 머리하고 뒷머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2cm 정도의 머리카락을 1cm에서 2cm 정도의 머리카락을 남겨놓고 위에 머리만 어떻게 해요? 층을 내는 거죠. 그 대신에 여기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의 커트를 진행을 했지만 이 옆에 사이드는 한 번만 하셨어도 사실은 안으로 쏙쏙쏙 들어간다. 왜냐면 두상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머리이기 때문에. 굳이 많이 세 번의 커트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볼륨감이 들어간다. 근데 잡을 수 있으면 잡아라. 조금 더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은 있으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라. 잡을서 나쁜 건 하나도 없다. 그쵸?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사이드까지 다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나왔네. 층이 잘 나왔는데 무게선이 생기죠? 뭐예요? 말발굽존에서 생기는 뚜껑머리 그 코너를 이용해서 뭐예요? 이렇게 들다 보니까 요 부분 그쵸? 요 부분에 1cm를 뭐예요? 코너 정리를 해준다. 코너 정리를 해서 끝에 있는 선을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으니까 훨씬 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들어간다. 요거까지 다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앞머리를 자르는 방법 중에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슬라이스를 진행해서 떨어지는 선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더라. 근데 어때요? 여기에서 요 층이 거의 없더라. 거의 없다. 그럼 이런 머리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좋다? 머리숱이 없는 사람한테 좋다. 모발이 가늘거나 머리숱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머리를 해두면 머리가 아주 머리숱이 많아 보이겠죠. 그쵸? 자, 이거 말고 비평행이 있다. 비평행으로 커트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커트선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 근데 무거워. 그쵸? 층이 났는데도 무거워.
그 희한하지 않아요? 층이 낮는데도 무거워. 근데 떨어지는 선은요? 여기에도 층이 생겨요. 그쵸? 층이 생기는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각이 세져요. 여기는 코너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얘는 각이 이렇게 세져요. 그쵸? 직각분배 평행을 한다 그러면 평행을 했어요. 평행을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선이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층도 엄청나게 많이 줘요. 층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자, 여기에서는 이만큼 완만한 경사면 조금 더 완만한 경사면 급격한 경사면이 생기죠. 이 부분의 머리카락이 현저하게 너무 없어지는 거죠. 이 부분의 머리카락이 직각분배를 진행했을 경우.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인데 이 부분 하다 보니 얘는 너무 급격하게 지니까 직각분배는 잘 안 한다는 거죠. 옆에 선이 너무 급격하게 나니까. 그래서 이 커트는 잘 안 하는데 비평을 하다 보니까 비평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는데 그래도 무겁잖아. 떨어진 선이 이 층이 여기에 있는 층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또 자르고 한 번 또 자르고 한 번 자르고 한 번 또 잘라서 후대각 엘리베이션 또 진행한다. 그래서 여기를 라운드로 만든다. 라운드로 만들어준다. 라운드로 만들어주니까 여기 층이 더 점점점 없어지면서 가벼워진다. 하다 보니까 전대각의 느낌은 계속 살아있으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층이 더 많아지는 거죠. 후대각을 지르니까. 그러니까 얘는 전대각이 나왔고 얘는 후대각이. 1차 가이드선은 전대각, 2차 가이드선은 후대각이 나와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벼운 느낌인데 사실 막상 해보니까 쉽지는 않았던 거죠. 그리고 어때요? 배불뜨기. 삼각 3번의 각을 이용해서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라인이 배불뜨기가 되더라. 선생님 머리 잘 잘랐잖아. 배불뜨기 머리. 뒤에 머리 잘 자르잖아. 배불뜨기 머리. 그쵸? 그래서 선에서 수술 쳐서 배불뜨기가 아닌 선을 이용해서 배불뜨기 커트를 진행해라. 근데 이 커트는 머리가 어떤 머리를 사용하더라도 이 배불뜨기 커트는 많은 커트에서 응용을 가능하다. 지금 이런 커트에서 호리존탈로 커트를 하면 무게감이 형성이 되지만 이 상태에서 이런 긴 머리에 단발머리를 자르다 보면 양쪽이 파이먹는다. 여기 양쪽이 파이먹는다. 응? 근데 버티컬 자르면 양쪽이 파이먹지 않는다. 그 대신에 양쪽에 뭐예요? 버티컬 자를 때도 디스커넥션이 연결이 된다. 같이 근데 만약에 연결이 안 되다 보면 파야먹는다. 어? 귀가 파야먹는 이유는 얘네 양쪽을 똑같이 고도에 똑같은 연결의 층을 냈으면 얘는 무조건 파야먹는다. 하지만 얘를 나중에 디스커넥션으로 연결하면 머리가 파야먹지 않는다. 아시죠? 길이는 상관이 없다. 짧은 머리에서도 똑같다. 짧은 머리에서도. 긴 머리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자른 머리는 짧은 머리에서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 단지 파팅이 나눌 뿐이지 분리하는 등분이 나눌 뿐이지 커트하는 방법은 똑같다. 길이에 상관없이.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발롱펌을 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커트 기법이다. 이 커트가. 길이에 상관없이. 응? 자, 지금 이 커트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자인 거죠. 지금 이 커트는. 여기서 코너 정리를 하셔도 되고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단발머리일수록 머리가 짧아질수록 이 코너에 있는 부분이 머리가 길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예쁘게 나온다. 이 코너에 있는 부분이. 뒤는 짧고 앞에가 길어져야지 예쁘다. 단발머리일수록. 그거는 이제 단발머리 자를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밸런스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질문 있나요? 질문. 그러니까 여기 단발머리인데도 그 앞쪽으로 그렇게 층을 내면 여기가 약간 너무 가벼워 보이지 단발같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층을 안 내고 나이가 먹은 사람일수록 층을 많이 낸다. 네, 똑같아요. 젊은 사람일수록 층을 안 내고 나이 든 사람일수록 층을 내야지. 나이가 들은 사람일수록 가벼워야지 젊어 보인다. 탑이 볼륨이 사르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사각의 커트를 내가 많이 이용해서 저번 시간까지 우리 긴 머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V라인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쵸? 좀 실습은 해보셨어요? 실습 해보셨어요? 잘 돼요? 생각보다 잘 안 되죠? 안 해보셨구나?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자, 오늘은요, 긴 머리 단발 레이어 커트라는 개념의 이제 커트를 진행을 할게요. 자, 사실, 커트는요, 우리가 숏커트, 중간 머리, 긴 머리,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데요, 사실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긴 머리나 중간 머리나 짧은 머리나 원리가 다 똑같거든요. 커트하는 원리가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준을 나눠놔요. 나눠놓으니까 우리는 헷갈려요. 자, 긴 머리, 단발머리 자르려서 층내는 방법과 중간 머리, 단발머리를 만들어서 층내는 것과 짧은 머리, 단발머리 만들어서 층내는 것과 방법이 똑같아요. 단지 긴 머리는 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가벼움 정도가 다를 뿐이죠. 그쵸? 중간 머리는 어때요? 이런 정도가 3번 할 거 1번 정도밖에 못 한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3번. 그쵸? 이렇게 3번 올리면 층이 점점점 올라가죠. 얘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얘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단지 길이만 다를 뿐이겠죠? 길이만 다를 뿐이겠죠? 그리고 가벼움이 다르겠죠? 가벼움. 긴 머리일 때 훨씬 더 가벼워요? 짧은 머리일 때 훨씬 더 가벼워요? 짧을 때가 훨씬 더 가볍겠죠? 근데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개념 자체가 좀 더 오해가 있는 게 층을 또 얼마큼 내느냐에 따라서 가벼움과 무거움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자, 긴 머리 단발을 자를 때 우리가 또 파팅을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모든 커트에 방사형 포인트 파팅과 스퀘어 파팅 모든 커트에 다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그냥 방사형 포인트만 그냥 들어가는 커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쵸?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배웠으니까 너무 이제 쉽게 우리가 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자, V라인일 때는 제가 기준선을 어디다 먼저 줬어요? 기준선. V라인을 자를 때는 2차 가이드선. 2차 가이드선이 뭐예요? 기준선을 뒀어요. 근데, 단발일 때는 뭐가 기준선이 돼야 되냐면 1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돼야 돼요. 우리 커트할 때 기준선 잘 잡아야지 그 다음에 작업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실천에 몸을 옮기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준선을 얼마큼 잡아야 될지 먼저 고민을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그쵸? 내가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내가 기준선을 잡는데 1차 가이드선의 단발은 내가 어디까지 잘랐지? 목선까지 자를지, 어깨선까지 자를지, 아니면 등 뒤에까지 자를지, 내가 기준선을 먼저 생각하고 커트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생각 안 하고 우리 진행하나요? 아니죠. 생각을 어느 정도 해놓고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진행한 거에 대해서 1차 기준선에 대한 개념을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1차 기준선을 잡을 때 똑같이 내가 뒤에서 수평을 일자로 잡을 것이냐, 완만한 U자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깊은 U자로 잡을 것이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자, 손님이 오셨어요. 머리 커트를 해서 했는데 저는 일자 단발로 머리 잘라주세요 얘기했어요. 일자 단발로 머리 잘라달라고 했는데 어디가 일자 단발이에요? 일자 단발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가 일자 단발이에요?
뒤로 일자예요? 앞으로 일자예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객이 오시면 뒤로 일자를 자를 것인지 앞으로 일자를 자를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단발은 그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고객님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단발은 안 보면, 그거를 안 물어보면 큰 리스크가 생깁니다. 자, 대체적으로요, 긴 머리일수록 뒤로 일자를 좋아해요. 뒤로 일자, 긴 머리일수록. 짧은 머리일수록요, 앞으로 일자를 좋아해요. 짧은 머리일수록.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됐어요? 앞으로 일자는 개념 잘 모르겠죠? 뒤에 일자와 앞으로의 일자. 그쵸? 자, 뒤에서 일자인 머리는 어떻게 돼요? 옆에 머리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지죠. 뒤에서 일자를 자르니까. 그쵸? 뒤로 당겨서 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일자인 거예요. 근데 앞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앞에서 봤을 때는 앞에서 봤을 때 일자는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뒤에서 일자는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져요. 아, 잘못 그렸네, 여기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앞에 머리가 길어졌으니까. 그러면 앞에서 일자는 뭐예요? 앞에서 일자는 뒤에서 봤을 때는요, 어떤 라인이 나와요? 이렇게 U자 라인이 나와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고객이 어떤 일자를 원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체적으로 우리가 롱의 단발의 고객님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드물어요. 그러면 거의 미디움의 단발 고객님들이 많아요. 미디움의 단발의 고객님이 많다면 이 미디움의 단발의 고객님들은 이렇게 빠지는 머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얘를 잘라버리죠? 얘는 뒤에서 봤을 때 일자예요. 얘는 뒤에서 봤을 때 이게 일자지만 앞에서 봤을 때는 앞머리가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앞머리가 일자인 머리는요, 뒤에서 봤을 때는 U자 라인이에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가 일자로 잘라드릴까요? 뒤에가 일자로 잘라드릴까요? 자, 뒤에서 잘랐을 때는요, 앞에 머리가 빠지고요, 삐쪽하게 빠지는데 앞에가 무겁게 빠지고요, 뒤에서 일자했을 때는 앞에가 무겁게 빠지는 정도가 아주 심각하게 빠집니다. 자, 앞에서 일자는요, 뒤 라인이 U자 라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손님한테,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U자가 나와도 어때요? 앞에가 빠지는 머리를 싫어하시는 고객님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긴 롱머리는 앞으로 내리는 확률보다 뒤로 넘겨서 다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뒤로 일자인 머리를 좋아해요. 긴 롱머리는. 하지만 미디움 단발머리는요, 어떻게 해요? 뒤로 넘기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앞으로 그냥 쏟아져요. 그래서 앞으로 일자인 커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일자인 고객님한테 상담을 해서 그렇게 커트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손님한테 크레임이 걸릴 수 있을 확률이 적습니다. 머리를 잘하네? 그 대신에 손님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뭐예요? 앞에가 일자인 머리가 나오면 뒤에 머리는 U자 라인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요. 그 대신에 고객이 원하는 일자인 거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이 또한 층을 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을 또 한 번 더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층을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요즘 고객님들은 어떤 층을 좋아하냐면요, 뒷머리는 층이 없으면서 앞에만 레이어인 층을 되게 좋아해요. 뒷머리는 층이 없이. 그런 커트를 요즘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면 그 좋아하는 성향대로 우리는 커트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쵸? 좋아하는 대로 그게 유행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커트를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각 아래로, 리버즈 대각 아래로 커트를 했을 때와
뒤로 똑바로 잘랐을 때와 리버즈 대각 위로 잘랐을 때 층이 분명히 또 다릅니다. 이런 개념도 우리가 또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또한 뒤로 리버즈로 가는 고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동으로 갈 것이냐. 우리가 이동으로 갈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방사형으로 층이 많이 날 것이고 리버즈 고정으로 가게 되면 콘케이브가 심하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발이라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단발 개념이 아닌 포워드로 갔을 때의 단발과 리버즈에 갔을 때의 단발과 그쵸? 그리고 앞으로 일자인 단발과 뒤에서 보는 일자의 단발 이런 모든 걸 우리는 다 고민을 하시고 커트를 진행하셔야 돼요. 단발이라 해서 그냥 무조건 뚝딱 내가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뚝딱 잘라놓으면 고객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객이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상담을 진행하시고 나서 커트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야지고 고객이 만족을 하실 거잖아요. 또한 자 우리가 가끔씩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단발인데 고객이 원하는 단발과 고객이 원하지 않는 단발들이 있어요. 단발인데 층을 내지 않는 단발인데도 고객이 원하는 단발과 고객이 원하지 않는 단발들이 어떤 단발이냐? 자, 10대 10대에서 보는 단발 10대에서 보는 단발은요 완전 똑딱이 단발입니다. 완전 똑딱이 단발. 자, 20대에서 보는 단발은요 살짝 층이 들어가 있어요. 자, 30대에 들어가는 단발은요 층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앞에만 층이 더 많이 질 수도 있어요. 앞에가 층이 많이 질 수도 있어요. 뒤는 층이 없으면서요. 그 대신에 어디 층이 있어요? 요 층이 있어요. 요 층. 요 부분에 층이 있습니다. 각 있죠? 그죠? 사각이죠? 라운드죠? 그죠? 사각과 라운드. 라운드는 어디가 라운드예요? 이어 투 이어런에서 백 부분만 라운드예요. 앞에 부분은 사각이에요. 30대는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라운드예요. 층의 개념이 달라요. 자, 40대 이상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층이 다 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층이 다 나셔야 돼요. 이게 단발이에요. 자, 40대에 대해 이렇게 잘라놓고 보세요. 저기 가진 게 저 단발을 잘라달라고 했더니 머리 이상하게 잘라놨어. 대번 말이 나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 손님들한테 머리를 왔는데요. 머리를 자르러 왔는데 단발머리를 자르라고 했대요. 단발머리 잘랐어요. 근데 이렇게 잘라놓고요. 수술을 엄청나게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산발돼야 안 돼요. 머리가 엄청나게 산발이 됩니다. 머리 손질 자체가 안 돼요. 자, 30대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동안 미용실을 많이 전전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손질하는 방법을 잘 알아요, 몰라요? 머리를 자기가 어느 정도 드라이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머리 딱 만져보면 커트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들이 커트를 할 줄은 모르지만 방법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죠. 커트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안단 말이에요. 층이 잘 났는지 못 났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도를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연령대별로. 이것 또한 뭐예요? 고객님한테 상담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10대들은 이렇게 잘라주면 너무 좋아해요. 10대들 이렇게 잘라줘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왜 이렇게 층 냈었어요? 층 내지 말라겠잖아요. 단발머리 딱 원하는데 단발이라고 얘기했는데 10대에서 얘기한 단발과 40대에서 얘기한 단발은 완전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참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젊을수록 사각의 커트가 많다. 스퀘어 커트가 많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층이 없는 커트가 많다. 젊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스퀘어, 사각의 커트가 많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라운드 커트가 많다. 전체적으로 라운드로 만들 것이냐.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라운드 커트가 많다. 나이가 어릴수록 사각의 커트가 많고요.
우리가 그거를 한번 꼭 인지를 하셔서 커트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층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나이 연령대별로. 꼭 이거는 손님들한테 상담을 하셔서 층을 어느 정도까지 낼 수 있는지 그거를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족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20대에서도 원넥스 그냥 일자 단발 커트 하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30대에서도 20대에서도 층을 많이 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뭐예요? 모량 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평균치가 요걸 기점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30대 가셔도 아주 층을 라운드로 해서 이동 디자인해서 커트를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알고 가셔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단발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내려서 기준선, 1차 가이드선 기준선 잡아서 뒤로 일자를 자를 것인지 앞에가 일자를 자를 것인지 그거 고민하시면 되잖아요. 그걸로 자르면 끝이잖아요. 그쵸? 10대는 그렇게 그것만 고민하시면 우리는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20대에는 층이 났어요, 안 났어요? 층이 낮죠? 그럼 그 층을 또 어떻게 낼 것이냐 이거지. 어디가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생겨야 안 생겨요? 옆 사이드가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옆 사이드에 있는 이 머리에 없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또 컨트롤할 것이냐. 우리는 가장 이게 힘든 거 아니에요? 뒷머리는 힘든 게 없어요. 기준선 잡는 건 너무 쉬워. 근데 문제는 이 옆 사이드 기준선 잡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파팅이 두 가지 있는 거 우리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이 파팅이 두 가지인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죄송해요. 오늘 그림이 좀 잘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어깨가 지금 너무 아파요. 팔이 너무 아파서 그림이 조금 좀 삐뚤빼뚤 할 거예요. 글씨도 좀 삐뚤삐뚤 할 거고. 자, 방사형 포인트를 진행했과 스퀘어로 진행했을 때 내가 층을 낸다. 대각 아래로 아주 낮은 각도로 층을 냈어요. 자, 기준선 딱 잡았습니다. 층을 삥 돌아가면서 층을 냈어요. 자, 크레스트 우리는 투블럭을 자를 거예요. 투블럭으로 우리는 투섹션으로 진행할 겁니다. 투섹션. 2등분으로 진행해서요. 크레스트 윗부분과 크레스트 아랫부분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언더존과 오버존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낮은 각도로 진행할 거예요. 낮은 각도로 진행해서 삥 돌아서 커트로 진행을 했어요. 자, 베이스는요. 모든 베이스는 온 베이스로 진행을 해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1차 가이드선의 기준선을 벌써 잡아놨습니다. 기준선을 벌써 잡아놨어요. 근데 문제는 층을 우리는 낸다고 했죠. 그럼 2차 가이드선은 도대체 어떤 라인이 나올까요? 이렇게 진행했을 경우. 모든 디자인 다 온베이스로 나눠놨어요. 2차 가이드선이 도대체 어떻게 나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그려보실래요? 그래요? 2차 가이드선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다 온베이스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자, 온베이스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수평이라고 합니다. 수평 라인이 나와요. 그쵸? 수평 라인이면 백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일자에 가깝고 약간 곡선에 가깝겠죠. 그쵸? 근데 얘는 뭐예요? 옆 사이드 봤을 때는 얘는 수평이고요. 얘도 수평인 거죠. 그러겠죠?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자, 우리는 온베이스라는 개념을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이드 베이스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온베이스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온베이스의 디자인이 어떻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사이드 베이스로 내가 유동적으로 내가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백 부분을 온베이스로 다 잡았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사이드 이어 투 이어 라인에 사이드를 내가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로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럼 어떤 라인 나와요? 어떤 라인 나와요? 리버즈로 갔어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그럼 어떻게 나와요?
뒤에는 온베이스로 잡고요. 이어 투 이어를 기준점으로 해서 뒤는 온베이스, 뭘 온베이스로 잡고요. 사이드를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로 잡았어요. 이어 투 이어 라인은. 그러면 리버즈는 어디로 간 거예요? 뒤로 간 거죠. 그러면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대각이 나온다는 얘기죠. 전대각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앞에 사이드가. 맞아요, 맞아요. 우리 거꾸로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앞에를 포워드 방향으로 사이드 베이스 잡을 수 있어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방향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가 짧아지고 뒤에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후대각이 나오는 거죠. 이런 우리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뒤에는 온베이스로 다 잡았어요. 후대각 잡았어요. 1차 카드에선 변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차 카드에선 변화 없습니다. 하지만 2차 가이드선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생기는 거죠. 2차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무게선을 이렇게 잡으면서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3가지의 우리는 커트를 지금 배웠죠. 그쵸?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어디가 변화를 줬다고 했어요? 자, 정중선,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작 기준선, 정중선, 이어 투 이어 라인, 프론트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준선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 정중선, 이어 투 이어 라인, 프론트 3가지가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얘가 무조건 뭐예요? 기준선을 선정을 해서 양쪽의 커트선을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뽑는 거, 요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단발머리인데, 똑같은 단발머리인데, 자, 크레스트 기준점으로 해서 오버존과 언더존으로 나눠놨어요. 2등분으로 나눠놔서. 근데 얘는 스퀘어로 지나갔고 방사형 포인트를 잡았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처음부터 방사형 포인트를 잡았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다 온베이스로 잡았어요. 다 온베이스로 잡았어요.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자, 기준선 얘가 여기 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방사형 포인트가 여기 와 있어. 있을 수 있겠죠? 왜요? 방사형 포인트는 임의적으로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임의적으로 다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있으면 방사형 포인트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준선이. 2차 가이드선이. 얘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기준선이에요. 얘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얘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요 기준선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요 기준선의 요 선이요, 요 기준선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얘하고 분명히 다르죠. 얘는 앞에 이어 투 이어를 나눠서 얘 변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를 많이 주지를 못합니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새로운 파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파팅이 뭐예요? 뭐 대각가로를 자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똑바로 자를 수도 있고요. 그쵸? 세로로 갈 수도 있고요. 대각 위로도 갈 수도 있고요. 새로운 파팅이 또 생성이 돼야 돼요. 하지만 얘는요. 얘는 어때요? 처음부터 백 부분은 방사형 포인트로 진행하고 옆에는 스퀘어 파팅으로 진행하는데 리버스 사이드 베이스를 갈 것이냐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를 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커트에서 전대각은 사실 잘 안 하겠죠. 어떤 디자인을 많이 뽑아내요? 수평이나 아니면 후대각 커트의 디자인을 많이 뽑아내겠죠. 대체적으로. 그쵸?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고민을 해보셔서 층이 어떻게 나는지 우리 고민을 해보시고 그거에 맞는 커트선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후대각과 이거 후대각은 또 다를 수 있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이거와 이거 후대각과 여기에서 피부 파팅이 후대각, 얘는 후대각이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후대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얘의 후대각과 얘의 후대각은 도대체 또 어떻게 다를 것이냐?
어떻게 다를까요? 층이 많이 나고 적게 나고. 네, 맞습니다. 얘는 층이 많이 내기가 좀 힘들어요. 하지만 얘는요, 층을 내는 건 무한대로 낼 수 있어요. 무한대로 층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얘는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얘는요, 층을 무겁게 가볍게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예, 아셨죠? 층을 무한대, 얘는요, 내가 각도가 여기서 시작했으면 요 두상 곡면에 이렇게 했으면 얘는요, 똑같이 두상 곡면의 각을, 요 각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완전 달라요. 그럼 이 정도 각이면 층이 얼마나 세지겠어요? 여기서 대각 위로 자르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포워드 대각 위로 자르는 거하고 똑같은 각도가 나와요. 엄청난 층이 생깁니다.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얘는요, 여기서 대각 아래로 잘랐어도 여기서 대각 아래로 또 자를 수도 있다는 거죠. 포워드 대각 아래로 자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포워드 방향으로. 그쵸? 후대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대각 위로도 가능하겠지만, 어때요? 얘보다는 현저하게 층이 좀 덜 납니다. 왜? 이 부분에서 컨트롤이 또 안 되거든요. 요 부분만 층이 많이 나는 거지, 이 부분 층이 또 많이 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완전 다른 부분으로 가요. 그래서 그럼 얘는 연결, 얘는 비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파트를 우리는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쓰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사용할까요?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한테 사용할까요? 머리숱이 많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가벼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젊은 사람들 층 많이 내봐요. 너무 싫어하죠. 근데 젊은 사람들 층 많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왜?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런 디자인을 뽑아서 우리가 이제 커트를 진행하는데, 그러면 단발에 대한 개념을 해서 낮은 각도의 단발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낮은 각도의 단발을 어떤 걸로? 피봇과 스퀘어 포인트로 해서 할 수 있는 단발을 우리가 진행을 해보자고요. 가장 많이, 우리 젊은 사람 한다고 했으니까 젊은 사람 커트 하면 무거운 단발 커트 우리가 한번 진행해보자고요. 자, 크레스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오버존이 있고요, 언더존에 있어요. 반 나눠서 1차 가이드선 기준선 잡습니다. 다 내려서. 자, 뭐죠? 원랭스를 자르는데요. 몸은요? 몸은 이동 디자인이에요. 내가 처음에 기준선 잡았으면 삥 돌아가서 잘라야 되고 삥 돌아가서 잘라야 돼요. 알죠? 원랭스 고정으로 딱 잡긴 하지만 사이드에 있는 이동 디자인이에요. 기준은 층은 고정 디자인이에요. 층은 고정 디자인이고 사이드로 자르는 거는 이동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층은 우리가 두 가지의 층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두 가지의 층을 항상 우리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좌우 상하로 나누는 층, 좌우로 나누는 층.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다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잡아내면 좋은 점이 있어요. 투 블럭을 나눠서 2등분으로 나눈 상태에서 내가 크레스트 언더존을 내가 자르면 좋은 점이 뭐예요? 수평을 맞추기 쉽고요. 대칭을 맞추기 쉽고요. 그리고 나서 기준선 잡기가 쉬워요. 기준선 잡기가 쉽고요. 또한 뭐예요? 사이드 부분의 연결이 쉬워요. 우리 제일 힘든 건 뭐라고 했어요? 단발에 제일 힘든 건 뭐라고 했어요? 단발에 제일 힘든 건 뭐라고 했어요? 사이드 제일 힘들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사이드에 대한 층을 우리는
연결을 잘 시켜야 되잖아요. 왜 밑에서부터 우리 가끔씩 단발머리를 자르는데 네이프서부터 해서 이렇게 층 올라가다 보면 옆에 머리 뒤 많이 파먹는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방법 사용하는 겁니다. 2등분을 해서. 그러면 밑에서부터 해서 3등분으로 나눠서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네이프에서 여기서 커트를 했는데 층을 내서 잘랐는데 허걱 놀래요. 왜? 너무 층을 내다 보니까 옆에 사이드가 너무 많이 파먹는 거 버리는 거야. 똑같은 고도에서 얘하고 여기하고 층을 하는데 여는 머리카락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고도와 여기 있는 고도를 똑같이 나는 수평으로 맞춰놨는데 여기가 머리가 현저하게 짧아지는 거야.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머리가 너무 길고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겁이 나니까 뭘 계속 잘라요? 내 부분은 더 잘라버리지. 여기가 사이드하고 맞추려고. 그러니까 고객님이 뭐래? 아, 미용실만 가면 머리가 짧아져. 우리 그런 경험 되게 많잖아. 맞죠? 네이프서부터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님이 얘기한 게 뭐였어요? 긴 머리 V라인 자를 때는 뭐예요? 2차 가이드라인 잡고 1차 가이드라인 잡고 연결. 그리고 드라이 다 한 다음에 가이드라인 연결. 알겠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돼? 자, 1차 가이드라인 잡아놨어요. 기준선 잡아놨습니다. 그쵸? 그러면 뭐 하겠어요? 수평 맞추기 쉽고 대칭 맞추기 쉽고 기준선 잡고 사이드 연결하는 거 쉽다고 그랬죠? 그쵸? 안 파먹잖아. 귀 안 파먹잖아. 다 잡아놨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예요? 위에 부분만 방사형 포인트 진행하고 스퀘어 진행하시면 돼요. 쉬워요, 안 쉬워요? 이 기준선이 어떻게 돼요? 대각 위로 갈 수도 있고 뒤로 똑바로 갈 수도 있고 대각 아래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기준선, 시작선이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 이거 있었죠? 뭐 있었어요? 사각에서 이 코너를 자르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어요? 8가지 방향성이 있었죠? 이 코너에서 양쪽을 더 자르는 코너 방법이 또 있었죠? 그쵸? 여기에서 코너에서 양쪽을 또 자르는 코너 방법이 또 있다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세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요걸 안 할 거야. 난 요거만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요거만 또 3개가 잡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요거만 3개만 잡으면 층이 났어요, 안 났어요? 층 났죠? 그걸 이동 디자인으로 잡는 거야.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문제냐? 내가 여기서 커트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올 다 온베이스로 잡았어. 1차 가이드는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죠? 근데 온베이스로 다 잡았어. 미치고 한장에 옆에가 또 파먹었네. 기준 잡았는데 옆에를 또 파먹었네.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온베이스 잡으면 기준선 잡는다고 그냥 다 잘라먹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많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편법을 쓰죠? 어떤 편법을 써요? 사이드에 있는 요 부분 2cm는 자르지 말자. 사이드에 있는 2cm 이 부분은 우리가 건들지 말자. 건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안 파먹는 거지. 그러면 커트가 얼마나 더 쉽겠냐고. 아주 쉽다는 얘기죠. 온베이스를 자르는데 어디만 온베이스를 잘라줘? 크레스트 윗부분만 온베이스를 잘라주자. 크레스트 윗부분만 잘라주고 이제 사이드 백에 있는 부분은 온베이스로 해서 다 디자인을 잡아주지만 사이드만 1cm에서 2cm만 빼놓고 우리가 해놓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냐면 얘와 얘가 여기 부분이 백사이드 부분이 뭐가 나와요? 디스커넥션이 나오죠. 디스커넥션이 나옵니다. 얘는요 항상 이제 나올 거예요. 단발머리를 자를 때는 얘는 무조건 나와요. 이 방법은 짧은 머리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모든 단발은요 이 공식이 항상 똑같이 가요. 길이에 상관없습니다. 왜요? 누가 이거 없으래? 누가 이거 없으래? 이거 좀 그럼 심어요, 머리 좀. 머리 심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얘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그럼 머리카락 심으면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지만 얘가 없기 때문에 걔의 부분을 무조건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얘가 현저하게 너무 가벼워져요.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뒷머리는 머리숱이 많아서 굉장히 무거워지는데 옆에 사이드는 너무 가벼워. 딱 봤을 때 단발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굉장히 단발처럼 안 보여요. 그리고 양쪽에 백에 있는 부분과 사이드에 있는 부분이 밸런스가 맞지를 않아요. 단발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단발이라는 개념은 전체적으로 무겁다라는 뜻이 단발인데, 이 단발의 개념이 뭐예요? 영도인 거가 단발이에요. 원랭스가 단발입니다. 레이어 단발, 층이 살짝 있는 단발이에요. 그쵸? 그러면 층이 살짝 있는데 무게감이 어느 정도는 살려줘야겠죠. 다 잘라주면 어떻게 돼? 층을 다 내면 가볍게 잘라주면 40대 커트만 할 거야? 20대 단발도 우리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게선은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우리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디자인을 뽑아낼 거예요. 자, 층은 어디까지 낼까? 층을 어디까지 낼까? 자, 엘리베이션의 개념을 내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엘리베이션의 개념이 뭘까요? 엘리베이션. 엘리베이션은요, 자, 이런 계단이 있습니다. 이런 계단을요, 밟고 올라가는데 모든 계단에 똑같은 길이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각도에 똑같은 길이, 공통점으로 발생이 되는 걸 엘리베이션이라고 해요. 그럼 커트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층 올라가는 각도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요. 자, 커트를 진행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요. 자, 각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잡고. 이 부분 자체가, 이렇게 설명하면 좀 힘들고요. 요 각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이 각도가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항상 똑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아니고, 엘리베이션이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나오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얘는 이렇게 동일하게 올라가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전혀 다른 머리가 나와요. 무슨 머리? 뚜껑머리 나와요. 전혀 다른 디자인이 나옵니다. 어딘가 모르게 뚜껑머리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서 뚜껑머리가 생기겠죠. 급격하게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단체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는 머리는요, 절대 뚜껑머리가 나오지 않고요. 뭐가 나와요? 라운드가 진행이 돼요. 라운드를 진행해서 커트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크레스트 기준점을 해서 크레스트를 잡으셔도 되고요. 말발굽존을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크레스트를 잡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2등분을 무조건 나누시면 돼요. 2등분으로 나눠서 크레스트 윗부분과 크레스트 아랫부분에서 나눠서 기준선 1차 기준선 먼저 잡아요. 기준선 잡고요. 두 번째 기준선 잡았으니까 뭐예요? 방향 포인트 방향 포인트로 해서 뭘 잡아요? 온베이스로 진행을 합니다. 자, 옆에 사이드 스퀘어죠? 스퀘어 뭘로 진행을 해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을 해요.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자, 요거를 지금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요것만 따로 대각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쵸? 할 수 있어요. 자, 온베이스로 진행하는데요. 각도는 대각 아래로 기준선 잡아요. 대각 아래로 잡고 또 잡아서 라운드 만들어주세요. 엘리베이션 라운드예요. 그리고 맨 밑에는 원랭스 1, 2cm는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이드 베이스 진행하셔도 되고요. 온베이스 진행하셔도 돼요. 온베이스 하시는 게 조금 더 설명하기 좀 편하겠네요. 온베이스 하시고 나서 나중에 대각을 가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온베이스로 진행해 주세요. 온베이스로 진행하셔서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 부분 1에서 1cm. 자, 1cm는요.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 2cm는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 오케이?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 1cm는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 2cm는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굳이 여기를 많이 남겨놓을 필요 없잖아. 자체적으로 무거우니까. 근데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내려놔야지 무게감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머리의 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1cm, 2cm는 내버려 두고요. 요 위에 부분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통상 얘는 벌써 하나, 둘, 세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죠. 그러면 여기 사이드는요. 1에서 1.5번만 빗질을 하시면 돼요. 1에서 1.5번만 빗질을 하셔도 충분히 옆에 사이드는 컨트롤이 됩니다. 아셨죠? 그거는 이따가 데모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후덱을 갈지 안 갈지 내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죠. 후덱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좋아한다 그러면 잘라주시고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잘라주시면 돼요. 그 대신에 후대각을 너무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후대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가벼운 거 좋아하니까. 머리숱 너무 숱이 없는 사람들은 낮은 각도의 후대각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대신 우리가 커트를 딱 봤을 때 지금 후대각이 돼 있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진행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트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자고요. 그래서 후대각을 진행하신다 그러시면 뭐예요? 대각 아래로 진행하셔도 되고 앞으로 똑바로 진행하셔도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양에 맞춰서 요 진행할 때는 뭐예요? 앞으로 쭉 해서 기준선 잡고 기준선 쭉 라인을 잡으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뭐 낮은 각도에서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낮은 각도에서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높은 각도에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길이는 내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길이 조절은. 자, 옆에 사이드 자를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 있죠. 뭐예요? 지금 이렇게 자르는 방법. 첫 번째, 오늘 말이 되게 많이 길어지는데? 직각으로 하는 방향성을 이용해서 커트하는 방법. 자, 직각의 평행. 자, 직각의 비평행. 직각의 비평행. 자, 변이도 있을 수 있어요. 변이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슬라이스. 요 세 개 중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슬라이스를 갈지, 아니면 비평행을 갈지, 직각분배를 갈지. 직각분배는 어떻게 돼요? 옆에 사이드가 굉장히 짧아지겠죠. 비평행을 가면 어떻게 돼요? 조금 완만해지겠죠. 슬라이스를 가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는 뭐예요? 평행. 얘는 뭐예요? 비평행. 얘는 뭐예요? 슬라이스.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평행을 가면 엄청나게 옆에 머리가 엄청나게 여기 각이 생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진행을 했었죠? 해봤잖아요, 이거. 평행을 했을 때, 비평행을 했을 때 엄청난 각이 생긴 거. 옆에 이 사이드에 있는 부분이. 그쵸? 그래서 그런 각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요 세 가지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앞머리까지 지금 다 잡았죠? 아이고, 괜히 좋았네. 그래서 그 앞머리까지 다 라인 잡아서 디자인 뽑아서 드라이 해서 모양 나오는 것까지 우리 진행합시다. 네, 준비하세요. 2등분을 나눠주는데요. 크레스트에 잡으셔도 되고 말발굽 쪽으로 잡으셔도 되고 뭐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기준선을 잡기 위한 방법이에요. 기준선. 이 기준선이 뭐예요? 1차 가이드선의 기준선 잡기 위해서. 1차 가이드선의 기준선을 내가 쉽게 잡아야지 그 다음 작업이 편해요. 우리 항상 얘기한 거 있죠? 1차 가이드선 먼저 기준선 잡고 2차 가이드선 잡은 다음에 연결. 그러면 커트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 대신에 지금 하는 거는요, 버티컬이에요. 버티컬로 진행을 합니다. 버티컬로 진행해서 속도가 속도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빗질 다 됐어요. 빗질 다 됐으면 내가 머리 기준을 얼마큼 자를지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뒤에서 일자는 뒷머리가 앞으로 와서 요게 일자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뒤에서 일자로 내가 머리를 잘라놨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빼놓으면은요, 앞에 머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앞에 머리가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이렇게 일자로 잘라놓으면 얘 앞에가 뒤로 와서 얘가 길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뺐을 때는 얘가 이렇게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발에서는 그렇게 잘라놓으면 안 이쁘다는 얘기예요. 단발에서는 앞으로 일자가 이뻐요. 긴 머리, 롱 머리는요, 뒤에서 자르는 일자가 이쁘고요. 롱 머리는, 미디움은 앞에서 일자가 예뻐요. 그래서 앞으로 일자를 잘라주세요. 여기 우리 선생님처럼. 응? 앞으로 일자잖아요. 지금 저 머리가 앞으로 일자예요. 그쵸? 항상 저렇게 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서 보면 약간 U자가 나와요. 뒤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느낌 우리는 좀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크레스트 기준점을 해서 뭐예요? 제가 1차 가이드선, 기준선 잡고요. 커트 진행하는데요. 뭐 길이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알아서 자르십시오. 뭐 여러분 집에 가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길게 자르셔도 되고요. 연습할까? 기준에 가져간 것도 안 잘랐지? 자, 기준선 잡고요. 자, 얘는 원넥스로 진행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커트로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자르면 절대 원넥스 안 나옵니다. 언더커트로 잘라야지 원넥스가 나와요. 훨씬 더 선이 정확하게 커트선을 진행할 수 있고요. 자, 빗등으로 빗질하지 마세요. 빗살로 빗질하세요. 자, 이동 디자인. 내 몸이 자꾸 이동해요. 자, 제가 제 몸은 이동 안 하지 않고 가발만 이동할게요. 자, 길이는 고정 디자인. 아래로 내려지는 각은 고정 디자인. 옆으로 가는 선은 이동 디자인. 자, 몸이 계속 옆으로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자르면 양쪽 대칭 맞추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미리 다 나눠놨기 때문에.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자, 이 선도요, 똑같이 내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자르지 마세요. 무조건 뭐예요? 왼손이 빗질한 거에서는 때려 죽여도 뭐라고요? 고정. 때려 죽여도 무조건 고정. 자, 빗질을 한 상태에서요. 빗질이 잘 되면은요, 맞추지 않아도 양쪽이 대칭이 알아서 나와요. 빗질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요, 주차도 잘해요. 각이 딱딱 맞아요. 성향 자체가 아주 꼼꼼한 사람들이에요. 양쪽 대칭을 잘 맞추는 사람들은. 다른 말도 할 수 있어요. 성격이 깐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커트를 잘해요. 대체적으로 보면. 자, 얼추 비슷하죠? 그렇죠? 자, 롱머리는요, 1cm 단차도 용납이 돼요. 미디움으로 숏으로 가면 갈수록요, 1mm 단차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장은 내가 알아서 손님들한테 뭐 손님이 어디까지 자를지 뭐 어느 정도 예를 잡고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요.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나눠놔서 앞에는 스퀘어로 나눠놓고요. 뒷머리는 방사형으로 나눠놔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까 그 1차 가이드선 있어요, 없어요? 1차 가이드선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너무 밑에 머리 못 잡겠다 싶으면요, 무릎 꿇으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라고 무릎 꿇는 게 아니고요, 손님의 커트선을 맞추기 위해서, 손님의 예쁜 커트선을 맞추기 위해서 무릎 꿇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서 이사도라도 갈 수 있어요. 스파니엘도 갈 수 있어요. 다 갈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 뭐 이거 지금 이 작업은 기능사 시험 볼 때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닌가요? 맞죠? 3등분으로 나눠서 지금 이 작업 하잖아요. 무릎 꿇어서 진행했었잖아요. 자, 요 상태에서 했을 때 지금 요 디자인은 무슨 디자인? 10대
10대 디자인. 그러면 자 보세요. 빗질을 하니까 어때요? 뻗쳐요 안 뻗쳐요? 뻗쳐요. 왜요? 사각이잖아. 사각. 요 디자인에서 요거에 대한 사각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옆에 대한 뒤에 대한 사각을 자를 수도 있고 밑에 대한 라인을 또 나올 수도 있고 요게 다 모이면 뭐예요? 라운드가 되는 거죠. 요게 다 모이면. 그러면 라운드도 우리는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라야겠죠. 그쵸? 라운드. 자, 요 상태에서 그냥 드라이하면 10대들이 많이 하는 층.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뻗쳐서 밑에가 붕붕 뜨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잘라야지. 어떻게 잘라? 층 내줘야지. 그래서 층을 내주는데 뭐예요? 방사형 포인트 온베이스. 층은 어디까지 낼 것인지 그거는요 뭐 나이가 많다 그러면 층을 많이 내주면 되고 나이가 적다 그러면 층을 적게 내주면 되고 난 뒤에 머리 층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럼 각도를 더 내리시면 돼요. 그 대신에 이 각도를 더 내린 거에 대해서 라운드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라운드는 몇 번? 최소한 3번 이상의 빗질은 하셔야지만 3번의 각도의 엘리베이션을 진행하셔야지만 라운드가 진행이 된다. 그럼 요 각도에서 시작이 된다. 그럼 요거에서 3각도는 무조건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각도에서 3번은 무조건 진행해야 돼. 이 각도에서 내가 라운드를 이 기준선을 잡았다. 그러면 요 각도에서 3번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라운드선에 떨어지는 거예요. 라운드가 나오시면 어떻게 된다? 머리가 안 퍼지고 안으로 쏙 들어가요. 응? 그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요. 난 요 정도 각도에서 라운드를 만들 거야. 그럼 다 자르면 안 돼요. 다 잘라도 상관없는데, 자, 요 상태에서 각이, 자, 처음에 이 정도 가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각도가 다르죠? 응. 계속 지금 내가 각도가 이렇게 계속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또 사각이에요. 얘는 사각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둥근 두상에 이렇게 잡는 것과 요거를 3번을 잡는 것과 한 번, 두 번, 3번을 잡는 것과 떨어지는 선은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는 선이 분명히 달라요. 볼륨과 볼륨이 죽어요. 이렇게 일자로 잘라주는 머리는. 그거 우리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 우리는 이제 실수하다가 계속 이렇게 가요. 각도 잡아서 계속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가 돼요. 첫 번째가 돼요. 첫 번째로 가시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이렇게 잡았으면 두 번째 각도는 이렇게, 세 번째 각도는 이렇게. 굴려줘야 되는 거죠. 굴려줘야지만 라운드가 나와요. 그럼 배불뚝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저번 시간에 그거 배웠잖아요. 긴 머리. 그죠? 똑같은 원리. 자, 생각을 해봐요. 모든 권리는 디자인은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원리가 똑같아. 단지 뭐가만 달라? 길이만 다를 뿐이야. 모든 커트의 원리는 똑같다. 근데 단순히 뭐가 달라? 길이만 다를 뿐이다. 자, 이 상태에서 각도 들어서 커트 진행했고요. 두 번째 각도 조금 더 내려서 똑같이 이거 빼지 마세요. 내려서 커트 진행했고요. 각도 조금 더 내려서 커트 또 진행했어요. 자, 어때요?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왜 들어가요? 라운드 맞춰줬기 때문에. 라운드 맞춰줘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똑같이 진행해볼게요. 옆에도 해볼죠? 해볼죠? 자, 빗질. 위에 빗질.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시키려고 했더니. 이웅진 원님 하실래요? 이웅진 원장님, 네? 하실래요? 자, 아까 찾았던 요 각도,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요거 시작점 여기 있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찾아야 돼요, 빨리. 요거 찾는 거 우리 공부하셔야 돼요.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각도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각도 내려서 진행했어요.
얘는요, 머리 감고 툭툭툭 털어도 알아서 다 들어가요. 이 각도 제대로 지켜주시면. 근데 스마트폰은 이거 하면 안 돼요. 해도 돼요? 네. 말아서 그러면. 곱슬인 거요? 네, 나는 자기가 곱슬인 걸 어떻게 해? 내 팔자 아니잖아. 자기 팔자잖아. 곱슬이든지 생머리는 똑같아요. 커트로 해서 곱슬을 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커트가 달라? 아니야, 똑같아. 매직 시켜야지, 그럼. 매직 하라고 얘기해야지. 곱슬이라고 해서 곱슬인 달라? 아니야, 똑같아, 커트가. 곱슬은 사람 아니야? 응. 곱을 그리잖아. 똑같아. 왜 물어봤어? 자. 똑같이 진행하고요. 네. 그냥 너무 쓰는 게 뻗치잖아요. 네. 10대들은요, 코너 정리를 끝에만 살짝 해주면 돼요. 지금 보여주잖아요. 아, 이건 좀 조금 더 친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친 거죠. 한 번만 잡아주면 되죠. 말발굽 존에, 크레스트 윗부분에 말발굽 존에 코너 정리하는 거, 그거 하나씩만 잡아주면 안으로 쏙 들어가요. 낮게 해가지고요? 최대한 낮게 해서. 최대한 낮게 해서. 그 코너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사이드 한번 보여줄게요. 요 사이드에서 이렇게 원넥스가 딱 생기죠? 그럼 이 밑에 빼버리고요. 요 코너, 요것만 살짝 잘라주면 돼요. 끝. 근데 이렇게, 자, 원넥스니까 고객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결과가 단발이냐 아니냐, 이게 수평이냐 아니냐, 그것만 봅니다. 우회층이 있는,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고객은 1차 가이드라인만 보지, 2차 가이드라인 절대 보지 않아요. 2차 가이드라인 절대 보지 않습니다. 1차 가이드라인만 봅니다. 근데, 일자로 딱 잘라놔서 너무 무겁다고 그래. 삼각기법 나왔어. 그럼 코너 정리 살짝 해주면 돼요. 근데 1차 가이드라인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러면 손님은 뭐라 그래요? 예쁘다고 그래요. 손님은 예쁘다고 그래. 왜? 1차 라인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머리에 쏙쏙 들어가. 와우, 선생님 굿. 그것도 정말 잘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절대 그거 안 나누고 무조건 다 해놓고 숱 다 쳐놓죠. 다 뒤집어져요. 머리 다 뒤집어져요. 모양 자체가. 자, 요 사이드에서요. 자, 요 백사이드에서, 요 백사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사이드에서 넘어갈 때, 사이드로 넘어갈 때 이 부분에서 자, 한 바퀴 반만 들어가요. 밑에까지 안 들어가요. 밑에 머리 안 잘라요. 안 잘라야지 옆에 사이드 들어갈 때 안 파먹습니다. 자, 옆에 사이드를 할 때는요, 밑에 1cm, 요 부분, 요거까지는 내버려 두시고요. 요 코너 정리 요거 하나만 딱 잘라요. 밑에 머리 잘라요, 안 잘라요? 안 자른다니. 이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아까 1cm, 2cm 정도의 부분을, 2cm 정도의 부분을 남겨놔라 하는 이유가 밑에를 빗질 하다 보면 밑에가 알아서 빠집니다. 원랭스를요, 각도를 조금만 들면은요, 이 밑에 머리는 너무 짧기 때문에 알아서 빠져나가요. 그 정도 각도만 살짝 들어서 커트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똑같이 원베이스 밑에 머리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원베이스. 자, 이렇게 수평으로 해서 일자로 해서 내가 수평으로 머리를 잘랐어요. 그러면 앞에는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길어지죠. 앞에서 수평은 뭐예요? 이게 수평이에요. 근데 옆에서 보는 수평은 우리는 수평은 이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는 전대각의 느낌이 가까운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얘는요, 층을 내리면 얘는 다 뒤집어져요, 이렇게. 얘는 뭐예요? 지금 현재 뭐예요? 얘는 사각이거든요. 앞으로 쪽에서는 얘는 무조건 사각이에요. 사각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위에서 내려가는 상하 좌우는 라운드에 아니에요. 옆 사이드에서는 얘는 사각이잖아요. 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져요.
오케이? 응? 자, 옆에 지금 다 사이드까지. 옆에 똑같이 백 사이드에서 요 백에서 사이드로 넘어가는 요 코너가 되게 중요해요. 요 코너가 사실은 제일 힘든데 한 바퀴 반 정도만 커트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3번에 걸쳐서 했죠. 여기는 하나 반 정도 하면 딱 맞아요. 양은 뭐 알아서 성실껏 자르세요. 양은 많이 잡아서.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반 끝. 옆에도 똑같이 사이드는요, 저는 거의 다 사이드는 거의 3번에 걸쳐서 자르지 않고요, 거의 한 번에 그냥 끝내요. 한 번에. 호리존탈로는 커트 라인이 절대 나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버티컬을 시작하는 거예요. 버티컬 하다 보니까 이 커트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호리존탈로는 이 커트 라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파마를 하면 다 커버가 되겠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가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버티컬을 제대로 해서 라인을 원넥스라는 단발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버티컬만 가능한 거예요. 이 커트 자체는. 자, 이 상태에서 뒷머리는 라인이 고도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수정이 가능해요.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 하고 나면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살짝 뚜껑머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옆에 밑에서 한번 볼까요? 밑에 머리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밑에 머리가 일자가 거의 잘 맞춰서 안 맞췄어요? 맞춰졌죠? 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단발머리의 특징들은요, 고개를 손님들이 숙이셔야 돼요. 항상 숙이고 나서 라인 다시 잡으셔야 돼요. 이런 일자머리는. 라인을 항상 숙이고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셔야 돼요. 계속 수정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 자르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층이 말발굽존에서 생기는 우리 문제점 또 생기죠? 그 부분에 있는 부분이 급격하게 이 말발굽존에서 이 급격하게 생기는 요 부분의 고도와 요 부분에 있는 고도에 생기는 이 넓은 지역의 면적에 있는 부분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쌓이고 하면서 얘가 무게감이 굉장히 많이 지죠? 요게 말발굽존에 생기는 문제점이에요. 커트의 각도는 똑같이 잘라놨지만 얘가 떨어지는 이 면적의 넓은 면적에서 생긴 모량의 급격한 많은 양의 모량 때문에 얘가 무게감이 심각하게 문제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아까 잘랐던 대로 온베이스에서 요 코너 부분 한 번만 살짝 잘라주세요. 그러면 고객은 몰라요. 자, 전체적으로 드라이 다 해놨어요. 단발이에요. 고객이 층을 냈는지 안 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못 있어요? 고객님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저 층 안 냈는데요? 그래서 고객은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고객은 층 내지 마세요. 근데 고객은 층 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삼각김밥은 만들지 마세요예요. 아우, 미쳐주고. 그쵸? 왜? 고객은 애기예요. 몰라요. 커트에서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고객을 전문가라고 보시면 안 돼요. 고객은 애기 다루듯이 다루셔야 돼요. 그럼 고객님만 성담을 하시는 거죠. 원냉술에서 일자 단발을 자르면 삼각김밥 됩니다. 삼각김밥, 단발은 단발인데 삼각김밥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물어보세요. 싫어한다 그러면 층을 내시면 돼요. 그 대신에 단발의 형태는 무너뜨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럼 층을 많이 안 내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내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왜 내리라고 그래요? 낮은 각도의 층은 내리셔야 돼요. 몸이 낮아야지만 그 각도가 나와요. 지금 이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고객이 이런 단발을 원하는 고객들은 엄청나게 무수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동안은 내가 이런 단발은 층이 좀 있는 단발을 잘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층이 아예 없는 로우 단발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단발도 여러분들이 컨트롤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단지 각도만 낮을 뿐이에요. 층만 많이 안 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인 잡고 코너점이 위에 머리 아까보다 어때요? 훨씬 부드러워졌죠? 무게선이 훨씬 더 없어졌습니다. 그쵸?
앞이 많이 들어서 자르면 네, 밑에가 좀 빠지는 게 좀 많아지는 거예요. 네, 많아지죠. 더 뻗치겠죠. 아예 부리지도 않고요. 네, 네, 거의 대부분 이런 컷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현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자르고 싶은데 손가락은 이렇게 가요. 의식 중으로 저렇게 커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머리가 다 빠져버려요. 네, 그래서 거기 또 제거한다고. 제거하는 가니까 왜 이렇게 머리 짧아졌어요? 그러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버티컬 커트가 사실 커트 중에 제일 버티컬의 온베이스 커트가 제일 어려워요. 빗질 중에서. 하지만 이 커트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시면요, 커트가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이런 단발머리 커트는 5분이면 끝납니다. 5분. 그쵸? 환상이죠? 자, 이렇게 다 한 상태에서 앞머리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죠? V라인 자르고,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슬라이스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2층이 거의 없죠? 2층이 거의 없어요. 대각 아래로 앞으로 해서 비평행. 층이 많아지겠어요? 안 많아지겠어요? 일단은 빗질이 됐다는 그 자체는 층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각도에 따라서 층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슬라이스로 해서 잘라주시면은요, 층이 거의 없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한테 슬라이스는 머리가 무거워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머리숱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주 최고입니다. 머리숱이 없는 사람한테는, 머리숱이 많은 사람한테는 너무 무겁고요. 그럴 때는 층을 살짝 내셔야 돼요. 자, 우리는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후대각 공부를 참 많이 하셔야 돼요. 후대각 공부를. 서양 사람들은 전대각 커트를 참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동양 사람들은 후대각 커트를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뭐예요? 슬라이스. 자, 3개 중에 슬라이스를 떨어지는 선을 딱 보면 어때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그 대신에 여기에 있는 요 층이 별로 없어요. 비평행으로 잘랐어요. 요 층은요. 똑같은 층인데 여기에서 얘가 조금 더 이렇게 빠지고요. 얘네들은 어때요? 여기가 이제 조금 더 많이 파이겠죠. 얘보다는 훨씬 더 많이 파이겠죠. 그 대신에 여기에 생기는 요 층이 얘보다 넓어져요. 넓어져요. 자, 직각분배를 잘라주면은요, 얘네들은요,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런 층이 생겨요. 얘 보세요, 얘. 그러니까 두 가지의 형태가 문제가 생기는데, 자, 요 부분에 생기는 요 각도, 요 층에 대한 각도가 슬라이스는 작아지고요. 비평행은 이 층이 작아지고요. 평행을 잘라주면 급격한 대각이 나와요. 귀가 엄청나게 많이, 이쪽 부분에 귀가 엄청나게 많이 파이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층은 얘는 별로 없고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 층이 또 넓어져요. 그러니까 3가지를 우리는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머리 후대각이 저런 거라는 걸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비평행에서 또 우리가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앞에가 정말 무거워요. 그쵸? 그러면 크레스트를 기점으로 해서
크레스트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앞에 있는 프론트를 기점으로 해서요. 얘가 정말 무거워요. 그럼 좀 가볍게 하고 싶어요. 자, 후대각으로 해서 커트를 진행을 이렇게 했어요. 층이 예뻐졌죠. 근데 나는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싶어요. 고정해서 이동 디자인. 여기서 또 이제 엘리베이션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엘리베이션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보다. 가벼워, 안 가벼워요? 가볍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옆에서 똑같이 이 상태에서 자, 비평형이죠? 비평으로 잘랐어요. 비평을 잘랐죠? 자, 이 상태에서 너무 무거워요? 각도 조금 더 들으세요. 엘리베이션이에요. 똑같은 엘리베이션. 자, 여기서 각도 조금만 더 들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이 각이 많아질수록 뒤로 넘어가는 선이 훨씬 더 예쁘게 떨어져요. 자, 보세요. 요각 보세요. 요거 후대가 아까 잘랐던 거 층. 얘는 전대각 그대로 유지하고 얘만 2차 각에서는 후대각으로 유지가 돼요. 가벼워, 안 가벼워? 가벼우면서 이 머리는 후대각이기 때문에 라운드이기 때문에 뻗치지 않는다. 근데 이 왜 후대각인데 뻗치지 않느냐? 자, 두상을 보면 여기 옆에 보면 평면이죠. 앞에 보면 라운드예요. 이 라운드가 얘를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라운드가 나왔을 때 머리가 뻗치지 않는 거예요. 내려오는 선에서 딱 뒤로 넘겨갔을 때 얼굴선은 싹 다 감기면서 들어가요. 전대각이면 무조건 얘는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이 코너에 있는 이 부분은 무조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머리를 했을 때 이렇게 뒤집어진다 그런 머리는요, 머리가 이렇게 뒤집어진다 하는 머리들은 다 전대각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 머리가 길고 중간에 있는 머리가 짧기 때문에 전대각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머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자, 이런 상태에서 얘네들은요, 지금 드라이해서 그러는데 머리를 딱 해서 딱 놓으면 얘네들은 알아서 다 뻗쳐요. 자, 이런 머리에서 발롱 펌만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자른 상태에서. 앞머리 기준은 뭐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뭐 상관이 없어요. 이 머리는 이 정도 층내도 되고 이 정도 층내도 되고 이 정도 층내도, 그거는 앞머리 있는 거라도 상관없고요. 그 층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구사를 하시면 돼요. 난 누구니까? 내가 헤어 디자이너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구사를 하시면 돼요. 고객과 상담을 통해서. 하지만 얘는 정해져 있다. 얘는 정해져 있다. 2층 내는 거는 최대한 낮은 각도로 자른다고 했으면 낮은 각도에서 3번을 가야지 얘가 안으로 쏙쏙쏙 들어간다. 이 현상 때문에. 이 현상 때문에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진다. 응? 배불뚝이를 만들어야지 머리는 뻗치지 않는다. 배불뚝이가 아닌 일자로 나온 경우는 무조건 뻗친다. 배불뚝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배불뚝이는 뭐예요? 라운드. 얘는 사각. 얘는 사각이고요. 얘는 사각이고 얘는 라운드예요. 라운드는 무조건 뭐예요? 엘리베이션이 진행이 돼야지만 무조건 라운드가 나와요. 오케이? 어차피 옆에는 지금 사각, 일단 섹션은 스퀘어로 해가지고 밑에는 사각에서 뻗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안 뻗치게 하려면 어떻게 똑같이 엘리베이션 자르면 되죠. 앞에를 후대각으로 해서 앞에를 라운드로 만들어주면 돼요. 앞에만요? 앞에만. 왜냐면 옆에는 머리숱이 없잖아요. 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굳이 벌써 2개만 가지고도 사실 라운드가 나오거든요. 2개의 각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옆에 머리는요, 모발에 숱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발로 그냥 잘라놔도 안으로 들어가요. 저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냥 일자 단발을 해놔도 얘네들은 그냥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성향 자체가. 모발이 길기 때문에 알아서 뻗치는 느낌보다는 안으로 들어가는 성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위에가 층이 났기 때문에 더 잘 들어가는 거예요. 뻗치는 성향보다 안으로 들어가는 성향이 더 강해요. 옆에 사이드 머리는. 빼기 문제예요. 빼기 머리는 무조건 층의 라운드가 아니면 무조건 뒤집어진다. 빨리 해보세요. 언제까지? 5분 드릴게요. 5분 드릴 테니까 5분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이런 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여기에서도 방향성이 8가지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를 거 아니야. 그쵸? 여기서도 똑같이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서도 8가지 방향성을 이용해서 자르는데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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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커트를 기준점에서 모양을 잡는 거야. 단지 길이만 다를 뿐이에요.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지. 원리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두상이 둥그니까 커트선도 다 둥글게 한번 잘라보자는 얘기지. 앞에는 했어 안 했어요? 앞에는 안 했잖아. 그치? 앞에는 안 했으면 앞에는 안 한 것만큼 사각이 나오는 거지. 근데 지금 후대각을 했어. 그럼 후대각을 했으면 앞에도 똑같이 이제 잘라 나가는 거지. 요 상태는 지금 했는데 요 상태 지금 얘가 잘랐어 안 잘랐어? 안 잘랐잖아. 잘랐어 안 잘랐어? 안 잘랐잖아. 안 잘랐으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사각의 유지를 시켜주는 거지. 그쵸? 응?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지. 커트를 진행을 할 때 항상 정육면체에 있는 코너에 있는 모서리를 내가 자르면 자를수록 라운드가 생기는데 그 라운드를 잘 만들면 머리는 뻗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 머리를 안 잘라주면 머리는 무조건 100%다 뻗친다. 뻗칠 수밖에 없다. 머리는 두상은 라운드인데 커트선이 사각이니까 뻗친다. 층이 일자인 머리는 어떤 머리든지 뻗친다. 근데 그 일자가 여기만 일자인 거냐? 아니다. 요 부분에 나오는 요것도 일자다. 사각이다. 이 부분에 나오는 요 부분도 사각이다. 이렇게 가정을 주는 거지. 근데 이게 모이면 뭐다? 모이면 라운드다. 독단적으로 하나만 잘랐을 때는 사각이지만 독단적으로 하나만 모였을 때는 사각이지만 여러 개의 사각형이 모이면 라운드가 된다. 그래서 똑같은 낮은 각도에도 3번의 각도를 줘라. 똑같은 낮은 각도에서 대각 아래로 줬어도 그 대각 아래에서도 3가지의 각도를 줬을 때 라운드가 나온다. 한 가지만 하면 사각이다, 스퀘어다. 그러면 맨 밑에 있는 머리는 뻗치게 돼 있거든. 맨 밑변에 있는 머리는 무조건 뻗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더 낮은 각도로 잡아주면 얘가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각에 있는 코너는 무조건 뻗친다. 사각에 있는 코너는. 자, 대각에서 이렇게 하나만 잘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만 잘랐어. 어디가 뻗칠까? 요거에 비한 요 머리는 무조건 뒤집어진다. 자, 이 상태에서 내렸어. 그럼 떨어지는 머리는 어떻게 떨어져? 뒤집어진다, 얘가. 이렇게. 밑에 머리는 뒤집어진다. 근데 내가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여기를 자르고 이렇게 잘랐어. 안으로 들어갔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안 뒤집어지잖아. 안으로 쏙 들어간다. 코너에 있는 부분. 자, 준비하세요. 앉으세요, 얼른. 조금 더 섬세하게 간다 그러면은요. 얘 또한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 똑같이 간다 그러면. 라운드를 만들고 싶으면. 이 자체, 여기 이 2cm 뺀 나머지를 3번에 나눠서 커트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정확하게 간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안 하겠지 뭐. 귀찮아서. 할 거야? 할 거야? 하시고 싶으면 해. 여기 선생님 할 것 같은데? 안 해?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잘랐어요. 아까는 머리 다 뒤집어졌죠? 그쵸? 아이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아까는 그냥 살짝 해서 다 했으면 다 뻗쳤어요, 안 뻗쳤어요? 뻗쳤는데 지금 머리는 어때요? 안으로 다 들어가죠? 그쵸? 응. 안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요. 이게
엘리베이션의 최고 장점이에요. 층을 내는 거 최고 장점. 사실 지금 이 커트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머리예요. 지금 이 커트가 가장 많이 사용해요. 지금 우리나라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한류 열풍이 불어있는 전 세계적으로 이 커트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층은 여러분들 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야, 발론 펌을 말든지 세팅 펌을 말든지 뭐 알아서 모양을 내는 게 이 커트예요. 가장 기본 베이스 커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층을 조금 더 내셔도 되고요, 층을 안 내셔도 되고요. 그건 뭐 여러분들 각자 뭐 입맛에 맞춰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제가 앞머리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네. 약 발라서 그렇죠. 약을 발라서 파마를 말았던 거죠. 약이 두피에 다 있는 상태에서 파마를 말하니까 뿌리가 꺾인 거죠. 근데 여기가 두피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모발이. 네. 수정하기 힘들어요, 그 머리는. 자,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낮췄는데 요 코너에 있는 부분 선 안 맞죠? 다시 하세요. 이건 보나 마나예요. 뭐예요, 형님. 보나 마나. 선 다시 맞추세요. 왜 이렇게 뻣뻣해? 린스 좀 하시지. 보나 마나죠? 제 거 가서 맞춰보세요. 제가 한 거 가서 맞춰보세요. 저리 떠. 뭐였어요? 선. 무너졌죠? 무너졌죠? 이거 다 맞춰야 돼요. 잘했어, 이건. 여기까지 잘했는데 여기서 무너져 버렸네? 아무튼 시작이 돼서. 혼자 헤매고 있어,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본인은 왜 이렇게 헤매고 있어, 혼자? 봤어요? 네. 선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죠? 저 정도 나오셔야 돼요. 저 너무 층을 많이 내려가지고 모양이 싸다면 아이고, 죄송해요. 몇 개도 까먹 너무 아니,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쓰지 말아요. 너무 핑계 대지 마. 알았어. 아니 너무. 이거나 맞춰. 네. 알겠습니다. 선이 뭐 이상해. 완전 이상해, 지금. 자, 다 놓고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다 놓고 와요, 얼른. 자,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자. 자, 지금 이 라인 하나만 배우고 가셔도요, 여러분들 층 내는 거에 거부감이 없고요. 자, 제가 커트할 때는 정말 빨라 보이죠? 근데 자세가 안 나오니까 어때요? 힘들죠? 근데 저는 이 커트가 제가 버티컬을 정확하게 잡으니까 10분도 안, 커트 지금 이 커트는 5분이면 끝나요. 자세만 잘 나오면 이 커트는 5분이면 끝납니다. 숱 안 쳐도 돼요. 근데 모량이 많은 사람, 일반 사람도 이렇게 다 해요? 네. 다 해요. 왜?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버티컬. 자, 11자 잡은 다음에요. 자, 총 빵 쏘는데 그대로 해서 11자 잡았고요. 빗질 잡아서 커트선 잡고요. 잡고 이 상태에서 잡았어요. 커트 잡았죠. 이게 힘들면 무릎 꿇어요. 무릎 꿇어서 라인 잡아주세요. 라인 잡고요. 손 잡고요. 두 번째 각도 잡고요. 세 번째 밑에까지 꼭 다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라운드 연결. 이렇게.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라운드가 됐어요, 안 돼요? 이 라운드 됐어요, 안 됐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드라이 했을 때 이 라운드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가 안 뻗쳐요. 지금 여기서 라운드 됐는데 이 윗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얘는 뭐예요? 말발굽존의 위험 지역이에요. 말발굽존에 생긴 위험 지역. 그건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먼저 또 잡았어요. 위에 머리 뒷빗질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요 각도가 나와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 각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머리가 얼마큼 잘리냐면요. 얼마큼 머리가 잘리냐면 자, 요 상태에서 잡으면 요만큼 잘려요. 여기서 두 번째 내려서 자르시면 요만큼 잘려요. 세 번째 내려서 자르시면 요만큼 잘려요. 밑에 머리는요, 안 잘려요, 원네스. 근데 안 자르겠다니 연결도 안 시키고 안 자르면 어떻게 해. 연결은 시켜놔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연결은 시켜놔야죠. 그래서 요거를 다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요. 이런 배불뚝이처럼 나와요. 이렇게 배불뚝이처럼. 요런 라인이 나와야지 잘 된 거예요. 지금 라인이 나와야지 아주 잘 된 커트예요. 자, 보세요. 항상 저는 뭐예요? 각도는 저는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항상 떨어졌을 때 라인만 저는 중요시 따집니다. 자, 배불떼기. 이 배불떼기가 나와야 돼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잘라놓으면요, 이 배불떼기 절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잘랐을 경우는 배불떼기가 나오고, 이렇게 잘랐을 때는 안에가 쏙 들어가는 머리가 나와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잘랐다 했는데 거의 약간 이렇게 자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하나로 그냥 일자로 그냥 잘라놨어요. 왜? 요 각도 처음에 자를 때 요 각도와 요 각도와 요 각도 자르기 진짜 몸을 낮춰서 또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내 몸을 자꾸 일어서거든요. 습관적이 왜? 힘들거든. 내 몸 자체 낮추는 그 자체가 힘들거든. 하다 보니까 내 몸이 올라가요. 하다 보니까 밑에 가이드라인을 못 잡는 거예요. 자, 다시 잡아봐요. 찾아, 빨리. 자, 빨리 찾아. 빗질. 온베이스. 수업 안 나가도 돼. 이게 중요해. 빗질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작품이 뭔 필요가 있어.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몸 낮춰, 얼른. 뒷다리가 너무 뻣뻣하다. 뒷다리도 구부려라. 피지 말고 구부려라. 자, 각도 1차 각도. 더 내려. 두 번째. 잘해. 떨지 마. 지금 왜냐면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상태에서 지금 다리를 벌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럴 때는. 키가 너무 커서 그래. 키가 너무 커서 그런 거야. 자, 무릎 꿇고 한번 해봐. 단점이구나. 왜 밑변을 못 보니까. 그래. 나가서 사람은 좋아해. 단신이라서. 봐봐, 버티컬도 훨씬 더 잘 돼. 네, 그러네. 더 안정감이 있거든. 네. 그 두 번째 각도. 이제 앉아서 해야겠다, 이렇게 그러면. 그치. 두 번째 각도. 아, 손가락 길어서? 그러네. 세 번째 각도. 근데 내가 빗질하는 거, 스님이 빗질하는 거에 달라. 그 감 찾으라는 거야. 그 감 찾으라는 거야. 1차, 두 번째, 2차, 3차. 그렇게. 쉽지 않아. 빨리 잡아봐. 잡아.
봐봐, 손가락이 지금 대각으로 나잖아. 손가락 자체가 자꾸 대각으로 가잖아. 아, 나를 보고 향해야 돼. 무조건 11자. 11자인데 내 몸이 그러니까 버티컬하는 자체가 뭐야? 무조건 세로야. 버티컬은 무조건 세로. 다이아고널이 아니야. 몸이 지금 몸이 더 안 낮춰져서 그래. 물을 끓어. 물을 끓으면 더 쉬워.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손가락만 움직이는 거야. 손가락만. 응? 나를 보면 여기 손끝이 나를 보면 자, 해봐요.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얼른. 선이 한 번 잘라놓은 선들이 아주 깔끔하게 잘라드는 그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야지 선이 연결돼서 예쁘게 떨어지는데 지금 내가 빗질해 보니까 다 돌아다니까 선이 다 제각각이야. 다 요철 현상이 다 생겼어. 맞아. 힘들어 맞아. 그래서 떨려 맞아. 내려. 봐봐, 빗질 자체가 지금 대각이죠? 그죠? 빗질 자체가 대각으로 빗질을 하죠?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 거 같아. 그죠? 보는 것 자세? 본인은 못 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보이잖아. 네. 본인은 못 봐. 네, 저도 못 보죠. 본인은 안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봐. 난 봐. 대단하시네요. 봐봐, 지금도 다이아고널로 빗질하잖아. 나 이유 빗질 자체가 버티컬로 시작해야 되는 거. 빗질 자체가. 몸은 되게 유연하세요. 되게 어려워요, 이게. 네, 어렵습니다. 버티컬이 어렵지만 한번 배워나서 제대로 배우시면은요, 커트가 아주 빠르고요. 칭을 굉장히 빨리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법이 버티컬입니다. 그래서 호리존탈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선이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버티컬은요, 칭을 내가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어요. 감 빨리 익히세요, 얼른. 하셔서. 네? 하세요, 이제. 오늘 이러고 내일 저녁에 지금 이 상태에서 호리존탈 커트를 하게 되면 옆에 머리 100% 무조건 웁니다. 안 떨려 꽉 쥐고 있는 거다. 떨어 왜안 떨어? 손가락이 짧아서 그래요. 저하고 비슷해요. 동급이에요. 키도 작지, 손가락도 작지, 저하고 동급이에요. 그래서 꽉 잡혔어요. 네. 각도가 계속 똑같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각도가 계속 똑같아. 이거보다. 그러니까 신기하다. 본인은 잘한다고 해서 못 보잖아. 지금 대각이잖아. 그치? 본인 대각이잖아. 맞아요. 그죠? 무릎 꿇어야 돼. 이 상태에서는 무릎을 꿇어야지 원하는 선이 나와. 왜냐면 내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 백에서는 호리존탈로 커트를 할 수 있지만 호리존탈로 계속 커트를 하면 사이드가 문제야. 사이드에서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켜. 왜냐면 버티컬로 이렇게 자르다 보면 나중에 사이드 자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현상이 생겨. 이런 현상. 연결이 안 돼. 원장님 근데 버티컬로 아니 호리존탈로 하면요? 호리존탈로 하면 연결이 안 된다고. 네. 디스크레션이니까. 여기 등이 있잖아요. 네. 그럼 밑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네. 네. 그렇게 해요? 네. 아니 이렇게 할 때? 네. 여기까지 이렇게 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 아니 그러니까 나 이제 등 때문에 자, 빨리 안에서 빨리 오세요. 연애하세요. 시간 없어. 빨리 해. 한 사람들은 얼른 가서 지금 빨리 하세요. 마무리하세요. 한 사람들은. 빨리 마무리해서 끝에까지 지금 선 라운드 다 만들어 놓으세요. 얼른. 가서 내가 체크해보니까 지금 다 너무 엉망으로 잘라놨어. 자, 빗질은 참 잘해. 응.
잘해. 근데 감사합니다. 얼른 가는 거야? 남정 선생님, 빨리 오세요. 선생님도 하세요, 얼른. 각도가 조금 더 들어오겠죠? 내가 그 전에 잘랐던 사람들의 각도를 찾는 것도 잘하는 거 중요해. 한번 해보고 찾아보는 거야. 어떻게 커트를 진행했나. 자, 한번. 두 번. 세 번. 자꾸 이게 손이 올라가는데, 몸이,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잘랐죠? 이렇게 한번 잘랐죠? 여기서 이만큼 잘랐어요. 두 번째 자를 때는요, 이렇게 잘랐어요. 세 번째 자를 때는요,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지금 나는 여기서 올라가는데, 여기도 너무 머리카락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모양을 잡으니까 안 잡히는 거야. 나는 끝에 머리만 봐. 아 여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기다 많이 집어넣어요. 많이 집어넣어, 지금 보니까. 찝혀. 손도 많이 잘라 먹을 거야. 피도 많이 보고. 그리고 선도 이런 커트선이 더 많아. 많이 잡으려고. 많이 잡으니까. 여기다가 많이 머리다 꽂히고. 잡아보세요. 보자, 이제. 고운빗살, 고운빗살, 고운빗살. 이거 자를 때는 고운빗살. 굵은 빛 너무 많이 잡지 말고. 본인도 똑같은, 좀 아까 선생님하고 똑같은 증상이잖아. 너무 많이 속에까지 너무 잡으니까 계속 라인이 나오지를 않는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자, 다 오셔서 이제 보세요. 다 잘랐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체크를 해야죠. 체크해야 돼요, 안 체크해야 돼요? 제가 버티컬을 하다 보면은요,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부분은 머리가 이제 나오죠. 그쵸? 근데, 자, 사이드에서는요, 요, 아까 백사이드하고 사이드하고 선이 연결되는 부분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맨 밑에는 어때요? 맨 밑에는 잘 맞았어요. 근데 조금씩 올라가면서 어때요? 튀어났어요? 안 튀어났어요? 이거 잘라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걸 자르면 무조건 100% 파여먹습니다. 귀가 무조건 100% 파여요. 얘는 디스커넥션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결을 자르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디스커넥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리존탈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무조건 파먹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런 커트는 버티컬